예, 제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용자한테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보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음성, 문자 한도 초과 고지 건수, 그리고 25% 요금 할인 기간 만료 시에 고지한 건수, 약정 만료 후에 요금 할인 가입자 현황을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달라고 방통위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이 자료를 못 받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동통신사 영업 비밀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국민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한도를 초과해서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개인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뭐 어떤 요금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내를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업 비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방통위에서 챙겨서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각적 빠른 시간 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더 촉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네, 다시 질문 시작하시죠. 예. 위원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단통법 시행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통법이 당시 미래부하고 방통위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 과열된 유통 시장 왜곡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경쟁 체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뭐 통신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이통사만 배불리는 법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은 이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이 논의되는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이 논의되는 거는 지금 세대로는 안 되겠다. 더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단말기 완전 단통법의 실효성하고 그다음에 현재 단통법이 지난 3년 동안 지나고 난 지금 현재 이슈들을 정리해서 이제 보고서로 만들었고요. 한번 이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에 단말기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각 모델별로인데요. 저기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모델이 올랐고요. 그 다음 그래프도 보여주시면 저거는 이제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사람들이 할부로 이렇게 구매한 단말기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단말기 평균 가격이 65,000원대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단통법 시행할 때는 단말기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올라가는 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분들이 고가폰을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도 일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분리 공시제가 제대로 안 된 것도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보고서에 낸 거에 보면 단말기 출고가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 장려금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판매 장려금을 빼면 사실은 단말기 가격이 저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리공시가 처음에 단통법을 설계할 때는 분리공시를 하는 것을 생각해서 다 설계가 되어 있다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게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단통법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공시 같은 것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분리공시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조금 상한제가 일몰에 걸려서 없어졌죠. 그건 알고 계시죠? 또 없어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일몰에 걸렸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조사가 유통점에다가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보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일몰로 보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고 의무가 없어졌다는 거는 이제 좀 설상가상인 것이죠.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장려금 주는지를
그 방통위가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조사는 뭐 그 판매 장려금, 유통점에다 주는 판매 장려금은 높이고 소비자한테 가는 지원금은 낮추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출고가를 높이는, 그러니까 일종의 단말기 가격 부풀리는 그런 제도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번에 갤럭시 8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도 그 자료 제출을 계속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바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위원님 지적 고맙고요. 저희도 그 정보 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분리공시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단말기 할부 수수료 지난번에 이제 업무 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할부 수수료 폐지나 면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 카드사랑 연동한 이제 할부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무이자 할부 같은 거에 대한 고지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자료를 주시고요. 예. 제가 1분 더 써도 되죠? 네. 보여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어떤 자료냐 하면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말기를 쓰는 게 27개월 정도를 씁니다. 근데 이제 24개월을 보통 약정을 하잖아요. 24개월 약정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가서 자기가 재약정을 하면은 그 요금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저기 보시면 80% 이상이 그 할인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를 다시 가서 약정을 해서 할인해 주세요. 이게 신청을 하는 걸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이게 내가 이제 몇 개월 안에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재약정 하는 거는 하면은 손해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80%가 요금 할인 받는 거를 그 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낸 것이 그 가입 약정 기간의 4분의 1 정도, 2년 가입을 했으면 한 6개월 정도는 위약금 없이 요금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것도 예, 알겠습니다.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시작하시죠.